제일 무서웠던 게 뭐라고? 사각. 삭각기. 아, 그 저승사자. 난 그게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오, 진짜 살벌해. 아니,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기 분명히 사람이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니까. 그때가 제일 진짜 아주 그리고 나갖고 바깥을 못 나갔어. 그 형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그 경험하기 좀 뭐 홍천 뭐 귀신 얘기 많잖아. 거기 사람 죽은 데 많어. 어마무시해. 홍천 귀신 얘기 어마무시해. 그거 경험하기 전에는 그 얘기 들어도 그렇게 혼자 다닌 거야. 혼자 다니고 뭐해도 뭐 귀신 무슨 그 팔봉 바로 앞에 거기 있지. 그 유원지인데 바로 앞에 있지. 거기는 툭하면 사람 죽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가도 뭐 귀신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한번 이제 이상한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진지하게 오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 같은 사람 없다. 밤에 물속에 혼자 들어가서.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 봤어도 귀신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 아무래도 기분이 그러니까, 그치? 그 자리 잘 못 가. 그 다음에는 안 가. 혼자는 못 가, 절대. 사람들이 한번 귀신 보고 그러면 거긴 절대 안 가. 혼자 안 가. 둘이서 가던가 그러지. 둘이나 셋까지. 일부러 한번 가보자고, 같이 가보자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내 후배놈이 그랬단 말이야. 후배가 귀신 봤어? 귀신 봐갖고 근데 얘기는 하는데 무섭다고. 거기가 많이 나오는데 혼자 가기 무섭대. 그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삐쭉삐쭉 쓴데 머리가 소름 돋는다는 거지. 그때 기억이 나서.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이 아주 머리가 삐쭉삐쭉 쓴데 혼자 못 가겠대. 이거 왜 혼자 못 가는데 거기서 귀신 하고 못 간다는 거야. 귀신 어떻게 봤는데? 그 낚시하다가 초저녁 지나서 한 8시인가 9시쯤 해 다 떨어지고 나서 내리막길이란 말이야. 그 골짜기하고 산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해야 된단 말이야. 또 올라가려고 한참 올라가지. 이게 왜냐면 경사지야 이렇게. 내려올 때는 편하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힘들다고. 근데 올라올 때 간신히 올라갈 때 한 3시간 만에 올라왔대. 무서워서. 귀신 봐서? 3시간 만에 거기 3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3시간 만에 올라왔대. 무서워서. 다리 후들후들 떨려갖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야. 몸이 약간 그 사람마다 틀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도망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장비 다 놔두고. 근데 장비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거를 다 두고 도망칠 정도면은 진짜. 사람이 너도 이렇게 혼자 가보면 너도 소리 나잖아. 고라니 소리 아니면 뭐 멧돼지 소리 나고 발자국 사박사박 나잖아. 그때 약간씩 삐쭉삐쭉 해, 안 해? 난 안 해. 나는 어쩌다 가끔가다 한 번씩 해. 근데 그런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놀래갖고 자빠진 사람들 많아. 그 소리에. 왜냐면 자기 혼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런 소리 팍 들려봐.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 괜찮아. 2번, 3번 귀신 생각이 나는 거지. 저 귀신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어.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귀신을 보게 되면 못 움직여. 그냥 무섭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인다고. 꼼짝마야 이거야. 진짜 무서운 귀신 만나면 더 심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한번 그거 당해갖고 나는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가 청평에 살았거든. 청평에 보면 이렇게 찻길이 있는데 이렇게 강 뚝 따라서 보면 좀 높은 야산이 하나 있는데 기분이 쎄한 거 진짜 이상해. 그때는 완전 기가 다 빨린 상태였어. 아주 오도 가지도 못하고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나왔고. 얘네는 계속 지네끼리 막 떠들고 웃고 막 희한한 소리 하고 막 그러는 거 아주 정신 나가갖고. 근데 나는 미치고 한자가 있는 게 뒤질러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 뒤도 못 돌아봤어. 그 기운이 아예 진 누르는 거야.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사람을. 그러니까 아주 주저앉게끔 만들어. 주저앉아갖고 얘네는 막 떠들고 있는데 옆에서 두 놈들은 미치고 한자가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집에 가고 싶은데 뭐 발이 안 움직여. 아예 주저앉았는데 기어도 안 가. 못 움직이겠어. 그 정도야. 얼마나 등골 식은땀 막 흘리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때는 진짜 한번 내가 오대게 당해갖고, 근데 무덤가는 가지 말아야지. 안 갈라 그래, 재수. 그러니까 장사동 넘으면 고개 하나 있잖아. 어디? 장사동, 속초 장사동 있지? 거기 넘어갖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 근데 거기 그쪽 가갖고 이제 저수지 가갖고 이제 붕어 잡으러 갔지, 그때. 세 명이서 이제 텐트 치고, 근데 거기서도 귀신 한번 보고. 에?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귀신 보고. 물속에서 본 거야? 물속에서? 물속에서 어떻게 봐? 수영하는데 걔는 어. 드라마 떠 있고, 물 위에 떠 있어? 아, 뭔진 모르는데 뭐가 떠 있어? 떠 있고, 어. 또 옆으로 해갖고 바위가 좀 높은 게 하나 있어. 근데 거기서 한참 앉았다가 가서 구경하고 하더라. 꼭 저승사자 같더라. 물 위에 떠 있던 게 바위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구경을 하다 간다고? 구경하다 갔다고 한 시간. 저승사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와, 그럼 형 가슴이- 죽을 뻔했던 거네. 그러니까 그 생각 형 나중에 데려가려고 왔던 거네? 그 누굴 데려가려고 처음에 이렇게 어. 보고서 어. 좀 이상했는데 없어졌어. 그러고 나하고 계속 수영하고 뭐 하는데 저쪽에서 앉아고 계속 보는 건데 이 모양이 완전 갓을 쓴 거야. 시커먼 갓. 그래갖고 야 저기 뭐지? 근데 얘기를 그 했는데 사람이 없는 데다 이거지. 사람이 아예 살지를 않아 거기는. 어. 근데 친구 놈들은 얘기했는데 안 보인대. 어. 난 저기 분명히 있어 사람이. 어. 근데 얘기를 하고 찝어갖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친구들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안 보이는 거야. 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죽을 팔자였던 거지 그때. 근데 어떻게 해갖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이 그때 죽을 팔자라서 데리러 왔는데 뭔가 있어가지고 형이 살아난 거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난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한참은 그 다음에 한참 보더니 갔다는 거네. 그치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래. 쳐다보고 왔는데 야 그럼 천만 다행이다 형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나도 아마 죽었을 거야. 왜? 야 거기 사람 많이 빠져갖고 죽었는데. 아 그것도 뭐 나중에 한 거야 형? 거의 아니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다 거기 사람 많이 죽은 데인데 거기 와서 뭐 하냐고. 물속에 들어가갖고. 그래 그런 식이라니까.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몰랐어. 그 장소에 그런 어떤 유래가 있다는 걸 모르고 놀다가 근데 이상한 경험하고서는 했는데 뭐 거기서 동네 사람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거의 다 그런 식이더라고. 기센 사람들은 그 뭐 말 중에 그런 말 있더라고.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야 그냥 가라고. 근데 그 말 듣는데 그래. 아니 사람 맘먹기 나름이야. 뭐 그렇지 그건 맞아. 근데 사람이 막상 닥치면 그걸 못해. 그치. 닥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아주 쎄한데 이상한데 기분이 이상한데 그걸 하겠냐? 그 무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무당들을 뭐 적게 만난 건 아닌데 이 뭐 일 때문에도 많이 만나게 되고 뭐 어떻게 하여튼 만나는데 딱 보면 진짜 한 10명 중에 8, 9은 가짜래. 그렇지 진짜 가짜야. 가짜 많아. 진짜 가짜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친구 말로는 이제 무당짓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가짜로 무당짓 하는 데다가 자기가 두고 온대. 귀신을.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막 진짜 거의 반 미치는 사람도 있었대. 아주 센 귀신을 갖다 집어넣고 왔나 본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간혹가다 사람 때문에 놀란 적도 있어. 왜냐면 푸석 소리도 안 나. 근데 옆에 와 있었고 누구세요? 그런 적 많다니까. 근데 귀신은 틀리다 이거지. 귀신이 틀리다고. 근데 귀신은 딱 보면 딱 사람 같지 않아? 그냥 귀신이라는 게 느껴져? 사람이라고 보면 딱 치나. 근데 귀신은 아니야. 자체가 틀리다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포감. 뭐야? 그게 좀 오지 먼저. 공포가 아니라 온몸이 삐쭉삐쭉 쓰면서 그게 느껴져. 그냥 느껴진다고. 사람하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보기 전에 그거 실체로 보기 전에 그러다가 실체로 보면은 이제 더 놀라지. 그치. 사람 같으면은 말 걸면은 말을 하는. 귀신은 뭐 말 걸어도 말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뻔히 쳐다보면 와 있고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형 말하는 귀신도 경험해 본 적 있어? 없어. 그건 없지. 거의 대부분 말을 했다는 것도 이렇게 속으로 전달되는 느낌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육성으로 들은 사람도 있대. 그거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라고? 삭각. 삭각귀. 아, 그 저승사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오, 진짜 살벌해. 아니,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기 분명히 사람이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니까 그때가 제일 진짜 그리고 나갖고 바깥을 못 나갔어. 진짜. 가봐야겠다. 이거 이제 이제 2시 반이네. 2시 반 45분이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귀신은 흔적을 남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이한 냄새가 난다든지 얼룩이 졌다든지 아니면 자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든지. 이번 이야기는 화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화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화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90년대 초반에 인천 부평에서 감자탕집을 했었어요. 부모님께서 어렵게 시작을 한 가게라 무지 애착을 가지셨죠. 가게는 2층이었고 1층하고 2층 모두 가게가 아니라 2층에 있는 가게. 그 일대는 그런 식으로 전부 감자탕집들이었는데요. 당시엔 술집들이 12시 이전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는데 식당은 예외라서 새벽 영업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 손님들이 엄청났었죠. 가게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방석을 깔고 앉는 방식이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대학생이던 전 주말에 그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드렸는데요. 아버지랑 어머니 좀 쉬시라고. 그래서 주말엔 부모님들께서는 저녁 식사 장사 끝나면 들어가서 쉬셨고 저녁 식사 이후부턴 제가 카운터라든지 틈틈이 홀도 보고 물론 부모님께서 용돈 겸 아르바이트비를 두둑하게 주셨고요. 그렇게 가게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거의 마감 다 될 시간이었어요. 아침 해 뜨기 바로 전. 회색 퓨전 한복 같은 걸 입은 남자분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남자분 마치 스님들이 입는 옷처럼 보이는 걸 입었는데 그냥 퓨전 한복인데 왜 스님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옷. 그리고 머리는 뒤로 틀어서 묶었는데 길이가 상당했어요. 묶은 머리인데도 어깨 아래로 그 한참 내려오더라고요. 같이 온 아이는 별로 특이할 게 없었고 그때까진 말이죠. 어쨌든 그 둘은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시선을 끌 정도로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남자 손님은 창가 쪽 자리에 아이랑 나란히 앉더라고요. 그땐 마감을 앞둔 시간이라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거의 퇴근하고 주방에 이모님 2분하고 홀에 이모님 1분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가게에 남아 있었는데요. 주방 이모님들은 설거지에 마감 청소를 하고 계시고 홀에 계신 이모님은 다른 테이블들 정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오는 손님들은 거의 제가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주문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가서 기본 세팅하면서 뭘로 드릴지 물어봤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라고. 그러고는 카운터로 돌아와서 저도 제 할 일을 하는데 홀에 계신 이모님이 오시더니 벌써 식사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마감하시는 이모님들은 식당 영업을 마친 뒤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땐 영업 중이고 그래서 이모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러신가 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데 상대가 하고 싶은 것처럼 말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배고프시냐고. 웃으면서 이모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모님이 아니라고. 제가 창가 자리에 세팅을 해놔서 물어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이모님 말에 주문 받아야지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방금 세팅한 자리를 봤는데 방금 전에 남자랑 아이가 앉은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전 다른 곳에 앉았나 싶어서 가게 안을 둘러봤는데 방금 들어온 남자랑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옷차림도 바로 눈에 들어올 그런 특이한 옷차림인데 둘은 가게 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이상하다. 분명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모님한테 방금 들어온 남자랑 아이 얘기를 했고 이모님은 귀신인가 보다. 귀신.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홀 정리하러 가시고 진짜 찜찜하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이게 꿈을 꾼 것도 아니죠. 자리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거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그러면서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때 중년 남자랑 중년 여자 손님이 들어와요. 그러고는 좀 전에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로 가서 앉더라고요.
전 일단 이상한 생각은 접어두기로 하고 물이랑 세팅할 거 다시 챙겨서 가려는데 진짜 다 젖었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 뭔가 싶어서 잽싸게 그리 갔는데 거기 자리 바닥이 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긴 아까 그 이상한 남자랑 아이가 앉기 전에 이미 정리 다 마쳤고 비가 오는 날도 아니라서 바닥이 젖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세팅했던 물도 물통에 그대로고 전 죄송하다고 젖은 자리를 닦으면서 바로 자리에 옮겨드리겠다고 서비스로 음료수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모님을 부르는데 손님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자기 잘못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미 젖은 거 그냥 거기 앉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괜찮으시겠냐고 그러면서 음료수 서비스로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문 받아서 주방에 말하고 다시 카운터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오늘 참 이상하다. 피로 때문에 그런가? 진짜 귀신한테 홀리기라도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앉은 테이블에서 저기요 사장님 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전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렁차게 대답하고 잽싸게 갔더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혹시 담배 태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죠. 그땐 실내 흡연이 가능한 시기라 식당 안에서도 흡연을 했잖아요. 그 남자 손님이 흡연을 하는데 깜빡하고 담배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정말 미안한데 혹시 담배 있으면 팔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전일도 있고 해서 그냥 태우시라고 그 자리에서 제 거 몇 개 피 꺼내서 드렸어요. 그리고 저와 그 손님 사이에선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우정 비슷한 그런 느낌이 싹트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카운터에 앉았는데 남자 손님이 절 보면서 그 담배 든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웃으면서 고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 손님 쪽, 그러니까 제 쪽에선 등이 보이는 그 여자 손님 오른쪽 테이블 아래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랑 아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 손님도 담배를 태웠거든요. 그래서 재터리를 오른쪽 테이블 아래 그 바닥에 두고 담배를 든 손이 재터리 쪽으로 있었는데요. 마치 그 담배 연기를 맡으려는 듯 둘 얼굴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진짜 찰나 같은 순간인데 그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 잠깐 멈칫하고 바로 고개를 주방 쪽으로 돌렸어요. 주방엔 이모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테이블은 지금 들어온 테이블까지 넷. 어떻게 하지? 뭐지? 상식적으로 테이블 아래에 성인 남자랑 그 아이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거긴 사람이 앉아있는데 전 조심스럽게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봤죠. 그런데 그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전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생각했네요. 그리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이런 거는 얘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주말 지나고 바로 학교에 갔을 때 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은 없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행히 그 뒤부터는 그 남자와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를 듣고 나니까 말이죠. 그때 나름 짧은 시간에 우정이 쌓인 그 남자 손님. 그 남자 손님이 나가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장님 자리를 확실하게 닦지 않으셨나 봐. 나 또 젖었어. 그래서 손님들이 간 뒤에 테이블 정리도 할 겸 다시 그 자리에 갔는데 방금 나간 손님 말처럼 그 자리가 다시 젖어 있더라고요. 분명 제가 처음에 확실히 닦았고 손님도 나갈 때 그래서 내가 다시 닦았어 라고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말이죠. 화배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일반적인 식당 테이블. 아이라면 모를까 성인 남자가 그 아래에서 있긴 힘들죠. 그런데 성인 남자와 아이가 둘이 같이 그리고 담배 연기를 맡고 있었다니 이거 극한적인데요. 자신이 귀신을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한 화배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태도 좋아지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런데 화배님도 의문으로 남겼고 저도 궁금한 게 순간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남자와 아이를 잘못 본 거라면요. 그럼 자리는 왜 젖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 물이 있었다고 쳐도 그 뒤에 화배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닦아낸 자리가 젖었다니까.
설마 닦을 때 마른 걸레가 아닌 젖은 걸레로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가시도나 가시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있는 곳에 무언가 서 있다면 그게 정확히 보일까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누군가 쳐다본다면 그 시선이 느껴질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상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자리에 서 있고 쳐다보고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괴담 카페 회원이신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는 제 친구 가순이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가순이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시험 기간이었는데 간식 타임 겸 수다 타임을 가지면서 그때 가순이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가순이는 괴담여중 바로 옆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괴담여중은 새로 막 생긴 도심 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학교가 약간 외곽 쪽에 걸쳐 있었거든요. 당시 학교 주변엔 건물이 몇 개 없어서 좀 횡했는데 그래도 길 건너편은 아파트 단지에 건물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은 많은데 날이 좀 저물면 학교 주변에 사람도 거의 없는 띄엄띄엄 있는 가로등 불빛 말고는 대체로 어두웠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가순이는 중학생 때 괴담여중 옆에 살면서도 뺑뺑이로 집에서 거리가 있는 다른 중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올 때쯤이면 항상 저녁 무렵이었다는데 그날은 비까지 와서 더 어둡고 분위기도 일신년스러웠다고 그래요. 비가 꽤 세차게 오는 날이었는데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우산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그렇게 가순이가 괴담여중 후문 쪽 골목으로 들어서서 별 생각 없이 집 쪽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골목은 학교 반대쪽 건물들 불이 모두 꺼져서 띄엄띄엄 그 가로등 불빛만 있는 상황. 가순이는 우산을 든 상태로 잠깐 멈췄대요. 그리고 시선이 느껴지는 그 학교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을 마주쳤다는 거죠. 학교 4층에서 창문 너머로 자신을 보고 있는 어떤 여학생하고 그제야 자신을 쳐다본 게 학교 학생이었구나. 아직도 학교에 사람이 있네. 비가 와서 누구 기다리나? 비가 내리고 날도 어두우니까 기분이 괜히 그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순이는 자기 길을 가려는데 그거 아시죠? 순간적으로 소름이 싹 올라오면서 갑자기 엄청 무서워지는 거. 그때가 저녁 6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여자 중학교 교실에 사람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이 다 꺼진 어두운 학교에서 왜 그 애만 환하게 선명하게 보였을까 하는 뭔가 다르다고 느껴버린 거죠. 게다가 그 시선, 그 느낌 정확히 어떻다고 표현하긴 좀 힘든데 우산을 쥔 손에서는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교 쪽에서 그 이상한 느낌이 전해지고 그 시선과 공포심 때문에요. 가순이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우산만 꼭 붙들고 무조건 앞만 보고 걸었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여학생은 어둑한 저녁 무렵 비가 오는 날 가순이가 혼자 걸으면 항상 학교 창문가에 서서 가순이를 보고 있었대요. 이야기를 해주던 그때도 가순이는 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는 비 오는 날은 아예 학교 쪽 골목으로 안 가고 빙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가순이 말을 듣고는 호기심이 동했는지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비 오는 날 학원 마치고 그 괴담 여중으로 갔었다고 하는데요. 가순이가 말했던 골목을 걸었는데
진짜 가순이 말처럼 정말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져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가순이 말처럼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딱 한 번만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진짜 무서웠다고. 그래서 쉽게 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가순이처럼 우산을 쥔 손에서 땀도 나고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우산을 살짝 들춰봤는데 가순이 말처럼 4층 학교 창문에 여학생이 있더래요. 그리고 영희는 그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고요. 영희는 그때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말이죠. 애써 시선을 피하면서 골목 옆길로 빠져나와서는 바로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괴담 여중에 입학하기 바로 전년도에요. 퇴근하시려던 선생님이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코너에서 나오는 3학년 어떤 언니를 치워버리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본 거죠. 그리고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고 처리 결과는 자세히 모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언니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고 당사자인 선생님이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우리 수업에 들어오신 적은 없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 선생님. 시험 볼 때 한번 감독관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는데 애들이 시계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시계를 자기 머리에 이고 시험 감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엔 저 선생님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젠틀하신 데다 교감 승진을 목전에 두고 계셨던 분인데 알고 보니 그 사고 때문에 좀 이상해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 오는 날 볼 수 있는 그 여학생을 그때 사고 당했던 그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학교가 그 자리로 이사 온 것도 오래되지 않았었고 제가 입학한 후엔 2발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 귀신을 본 친구들 말로는 2발 자유화 전에 그 머리 규정처럼 귀 밑으로 딱 떨어지는 칼단발에 하복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사고를 당했을 때랑 똑같이 말이죠. 혹시 지금도 그 언니는 학교에 남아있는 걸까요? 이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가시도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런 조건에서 머리 스타일까지 선명하게 구분될 정도로 보이는 사람? 이게 사실이라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학교 교실에 남아있던 그 여학생, 혹시 비가 와서 자신을 데리러 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래서 학교에 남아있는 여학생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